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초스물회에서 정확한 명칭은 청초스물회 강남녀입니다. 어제 예약을 했더니 룸이 다 찾기에 홀에 앉으셔야 한다는 얘기였다. 와인을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하고 양해를 구했다. 3호선 전철역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380m 거리에 있었다. 지난주 불금이 비었다. 한 달여 전부터 해약을 하고자 했으나 김 사장님의 베트남 출장으로 인해 겨우 날을 잡은 것이 하필 그날이었다. 와인 2병과 덕향 책 3권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미사강변 한강로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잠실역으로 갔다. 광역버스는 말하자면 시외와 연결되는 직행버스와 비슷한, 예전 같으면 시외버스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30분쯤 소요되었다.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내려 2호선 잠실역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교대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했다. 그리고 압구정역에서 내려 약속 장소인 청초스물회로 갔다. 그렇게 압구정 근처의 맛집을 검색하던 중에 찾은 곳이 이곳이었다. 블로그 등에 안내된 메뉴 등도 먹음직스럽게 보였다. 멍게, 해삼, 전복 등 해산물이 특징이었다. 맨 먼저 도착할 것으로 알고 식당에 들어섰는데 이미 남 사장님이 오셨다. 자리에 착석했는데 그나마 홀에서 좋은 곳으로 여겨지는 창가여서 나쁘지는 않았다. 잠깐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자리로 돌아왔다. 곧이어 김 사장님이 오셨고 마지막에 박 선배님이 왔다. 박 선배님은 50플러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도서관 사수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청계산 입구역 근처 조그만 도서관이라고 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를 하는 수준이고 월 57시간 근무하는 형식이었다. 김 사장님은 이번 베트남 출장에서 오토바이를 배워 운전했었는데 혼자 스스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쇄골을 다친 상황이었다. 특별히 약을 먹거나 조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듯 했고 양쪽 어깨를 펴서 쇄골이 자연스럽게 붙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안주를 시키고 와인을 개봉했다. 몬테살코였는데 골크마개를 따고 보니 어처구니 없게도 레드와인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것은 화이트 와인이었다. 얼음물을 준비해줘 그것에 와인을 담궈 놓았다. 남 사장님은 와인 대신 새로 나온 술 세로를 시켰다. 김 사장님은 냉감티 3벌을 가져와 하나씩 선사했다. 청초스물회의 본점은 속초에 있었다. 분점이 용인, 강남 등의 산지에 있었다. 물회가 유명해 박 선배님은 속초의 원조집에 2번을 가보셨다고 했다. 김 사장님은 이 셋째 딸은 7월 초쯤 교환학생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한다고 했다. 1년간 고려대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나라 곳곳을 다녔고 동남아, 태국, 베트남 등지를 여행하기도 했다. 아예 태어나기를 영국에서 태어났기에 한국에 관해 전혀 생소했는데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조국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셈이었다. 남 사장님은 한 달 전쯤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자가격리를 했고 치료를 통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는 수레를 했다. 작년 2월 말쯤 강남의 동해 횟집에서 이번과 같이 4시 만나 회합을 했었는데 김 사장님과 박 선배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병치레를 한 경험이 있었다. 얼마 전에 대면을 찾아서 일하는 소설을 추구해 작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날의 동향이다. 나는 유튜브를 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던 때 김 사장님의 카톡이 있었다. 카톡의 여지는 만나서 회합을 할 수 있느냐는 의향타진이었다. 그제 입국했다는 소식이었다. 김 사장님과의 전화통화를 해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일단 박 선배님께 약속의 유무를 확인했다. 장애인 어른과 3번의 한 병원을 찾았다는 얘기였다. 최종적으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오후 5시 30분에 삼성역 동해집으로 정했다. 머리를 조발했기에 약속 시간보다 일찍 집에서 나왔다. 협동 이발소에는 손님이 많았다. 길 건너편의 작은 이발소에서 조발을 하고 버스 정류소로 나와 461번 버스에 올랐다. 여의도 장지동 간의 운행버스였다.
낙성대 입구 정류소에서 내려 낙성대역에서 2호선 전철로 환승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쯤 일찍 당도했다. 조금 후에 박사님과 남사장님이 도착했고 갖고 간 와인으로 입가심을 했다. 최종적으로 김 사장님이 합류했다. 안주도 금방 나왔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사님은 아들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 소식도 전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인첩도 가지고 가 웃음꽃을 피웠다고 했다. 남 사장님은 방역장비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자랑을 했다. 김 사장님은 임시로 수조동 호텔에서 묵고 있는 상황이었다. 상을 초쯤에 설렁역으로 옮겨갈 계획이라고 했다. 끝날 때쯤 간주의 절반을 계산했다. 결국 마지막 계산은 박 선배님이 했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귀국 후 격리 부분은 면제를 받았다고 했다. 거의 3달 만의 귀국이었다. 남 사장님은 젊은 시절 6년 9개월쯤 뉴욕에서 근무를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이들이 어렸기에 우리말보다 먼저 영어를 익혔고 우리나라로 귀국해서 적응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기도 한 모양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삼성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각자 집으로 귀가했다. 참석자 모두 협조해하는 분위기여서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압 이후 차례로 김 사장님과 박 선배님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압구정동에는 호프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공언을 했는데 와인나라를 찾아 진기한 구경을 했다. 고가의 명품 양주들이 진열되어져 있는 술집이었다. 이까 신용 양주를 몇 가지 맛보고 그곳을 나왔다. 간단히 이자를 한 셈이 된 것이었다. 오늘 해동에는 내가 텃밭에서 가꾸어 키운 상추 등을 선보인 것이었다. 모두들 쌉쌀한 맛에 탄성을 쏟아냈다. 식사를 할 때 조금씩 맛을 보았다. 아무튼 오랜만에 회동을 한 셈이고 모두들 건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좋은 소식 한 가지는 박 선배님의 골칫거리였던 상가 임대가 성사되어 내일 계약한다는 부분이었다. 모든 분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히 잘 보내시길 기원해 본다.